세계 최대의 항공기 제조사이자 방산업체 보잉에 대해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세계 1위의 항공 방산업체 보잉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보잉은 미국 제조업의 상징으로 볼 수 있는 굴지의 항공 방산업체로 현재 여객기 시장 점유율이 40%를 넘고 직원도 14만여 명에 이릅니다. 그 역사만 해도 110년 가까이 되지만 이런 보잉의 명성과 신뢰는 최근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이후 보잉의 손실 규모는 300억 달러가 넘고 신용등급조차 투기등급으로 강등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인즉 천하의 보잉이 가까운 시일 내에 채무 불이행을 할 수도 있다는 나쁜 평가를 받는 겁니다. 이런 보잉의 몰락은 수익과 주주가치에 집착한 나머지 강점이었던 항공우주기술과 안전문제에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죠. 문제의 중심에 있는 모델인 737 맥스는 미 항공당국이 조사한 결과 점검 항목 102개 중 40개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7년부터 하늘을 난 737 맥스는 같은 급의 여객기보다 연료 효율이 17% 높아서 5천여 기의 주문이 몰릴 정도로 인기가 높았던 모델입니다. 하지만 737 맥스는 2018년 10월 인도네시아, 4개월 후 에티오피아에서 연달아 대형 사고를 냈는데요. 이러니 737 맥스를 도입하기로 했던 항공사들은 하나같이 환불해달라고 아우성쳤고 미국과 중국 등 사실상 전 세계에서 운항이 중단됐죠. 미 정부는 737 맥스의 결함을 발견한 즉시 25억 달러의 벌금을 물렸지만 이후에도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보잉은 과거에 어떤 기업이었을까요? 보잉의 시작은 1916년 미국 시애틀에서 윌리엄 E. 보잉이 창립한 태평양 항공기 제작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년 후 보잉 항공기 회사로 이름을 바꿨고 당시엔 주로 수상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최초의 모델은 BMW였습니다. 이후 세계 최초로 국제 항공화물 운송까지 해낸 보잉은 1929년에 유나이티드 항공으로 이름을 바꾸고 여객과 엔진 사업으로 입지를 넓혀갔는데요. 하지만 항공기 제작사가 항공사까지 소유하고 하고 싶은 모든 걸 손에 넣자 독점이 우려된 미 정부는 법적으로 막아버렸죠. 이에 따라 유나이티드 항공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고 창립자인 윌리엄 보잉이 은퇴하면서 다시 보잉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옵니다. 보잉은 2차 세계대전을 통해 굴지의 군용기 제작사로 거듭났고 B-17, B-29, B-47 등 명작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보잉은 군용기를 더 많이 만들다 보니 정작 여객기 부문을 놓쳤고 보잉 247이라는 현대식 여객기도 선보였지만 경쟁사 더글러스의 DC-3에 밀렸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 여객기를 개발했지만 더글러스와 한 가지 큰 차이가 있었죠. 더글러스의 여객기는 처음부터 여객기로 만든 반면 보잉의 여객기는 군용기를 개조한 거라 더글러스의 여객기에 비해 편의성이 떨어져서 여객기로는 이름을 날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잉이 전세를 역전하는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보잉의 사장이 제트 폭격기인 B-47에 직접 타본 거였습니다. 보잉의 사장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트기인데도 매우 편안하고 조용했던 거죠. 반대로 프로펠러기는 커다란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탓에 머리가 아플 정도로 시끄러웠고 멀미로 쓰러지는 사람이 속출할 정도였습니다. 필이 꽂힌 보잉의 사장은 당장 제트 여객기를 만들라고 지시했고 그 결과 보잉의 명작인 보잉 707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보잉은 군용기 제작사로 이름을 알린 탓에 보잉 707은 출시 초기엔 관심받지 못하는 듯 했지만 맛집은 숨겨져 있어도 소문나듯이 명작이라는 게 소문났는데요. 그 결과 보잉 707은 불티나게 팔렸고 경쟁사인 더글러스는 지지 않기 위해 DC-8을 빠르게 제트 여객기로 전환했죠. 하지만 DC-8은 예상했던 성능이 나오지 않았고 더글러스가 경쟁에서 패배하면서 보잉은 굴지의 여객기 제작사로 거듭났습니다. 보잉은 보잉 707만 팔아도 충분했지만 2차 세계대전 동안 키워낸 군용기 사업도 놓치지 않았고 C-135Z 수송기를 미 공군에 납품했습니다. 이런 C-135를 기반으로 만든 KC-135 공중급유기도 보잉 707만큼 불티나게 팔렸고 이 기세를 몰아 미 공군의 차세대 폭격기 사업에도 참여하더니 그 유명한 B-52로 미 공군을 홀려버렸죠. KC-135와 B-52는 여전히 현역일 정도로 정말 잘 만들어진 보잉의 자랑입니다. 이로써 보잉은 항공기 제작사 중에서 여객기 군용기 가리지 않고 잘 만드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래서 항공사들은 보잉에게 몰려가 너도 나도 중거리 여객기를 만들어달라고 했고 바다 위에서도 운항할 수 있도록 만든 보잉 727을 선보여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보잉이 업계 최강이어도 매번 승리하기만 할 수는 없었는데요. 미 공군의 차세대 수송기 사업에서 보잉은 록히드와 경쟁했지만 록히드의 C5 수송기가 승리했죠. 보잉은 C5와 경쟁에서 패배한 모델을 그대로 폐기하려 했지만 판 아메리칸 항공사가 그러지 말고 여객기로 만들어달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보잉은 칼을 뽑았으니 무라도 썰겠다는 심정으로 패배한 모델을 여객기로 개발했고 그 결과 보잉 747이 탄생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항공사에서 사용하는 명작 중의 명작으로 여객기의 상징 같은 존재라서 하늘의 여왕이란 별명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에도 불구하고 보잉 최대 경쟁사 에어버스가 A300을 내놓으면서 여객기 업계는 양분됐죠. 1990년대에 들어 에어버스는 최대 경쟁사답게 A320으로 큰 성공을 거뒀고 이때부터 보잉의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잉은 가만히 있지 않았고 보잉 747의 개량형인 보잉 747-400으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에어버스를 꺾을 수 없던 보잉은 한때 경쟁사였던 록히드와 손잡고 세계 최강의 전투기 F-22까지 만들어내며 에어버스의 추격을 뿌리쳐냈습니다. 이렇게 보잉과 에어버스가 승승장구하는 동안 오랜 경쟁사 맥도널 더글러스는 자사 항공기의 추락사고와 판매 부진으로 바람 앞 등불과도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맥도널 더글러스의 군용기가 탐났던 보잉은 1997년에 맥도널 더글러스를 성공적인 합병을 이뤄내 초거대 방산업체로 거듭났습니다. 그렇게 보잉은 맥도널 더글러스의 C-17 수송기, F-15 전투기, FA-18은 물론 AH-64 공격 헬기, 하푼 대한미사일까지 보유한 록히드 마틴에 이은 방산업체로 우뚝 섰습니다. 이렇듯 한 세기에 가까운 세월을 거쳐 초거대 기업으로 우뚝 선 보잉이었지만 2010년대 들어 위기를 맞이합니다. 보잉은 악몽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787 드림라이너를 선보였죠. 동체와 날개를 직접 만드는 관행을 깨고 설계와 제조 과정 중 70%를 50개가 넘는 외주업체에 맡기는 말이 되나 싶은 일을 벌였습니다. 이런 일을 벌인 이유는 개발 기간을 6년에서 4년으로 개발 비용을 10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로 단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예상했다시피 배송 일정이 7번 미뤄지는 건 물론 납품된 부품들이 서로 맞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졌는데요. 결국 787 드림라이너는 2011년 연료 누출과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 등 각종 사고를 일으키면서 보잉의 흑역사가 되었죠. 보잉이 이토록 엉망이 된 이유는 2005년에 캔자스 위치타에 있는 항공기 동체 제조 사업부를 팔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보잉의 수익을 높여주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지만 문제는 팔아버린 항공기 동체 제조 사업부, 즉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즈는 팔린 후에도 보잉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는 겁니다. 즉 보잉과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즈는 서로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관계였지만 보잉은 스피릿이 수익을 내기 어려운 걸 알아도 묵묵히 주문만 넣었는데요. 그 결과 스피릿은 총 14억 달러의 손실과 함께 코로나로 발주마저 끊기자 직원 6,800명을 해고했고 그렇게 떠난 숙련공 상당수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죠. 스피릿의 품질 관리는 엉망이 됐고 737 맥스의 비상구 덮개 고정 부품이 불량인 채로 납품한 탓에 하늘을 날다 비상구 덮개가 떨어져 나가는 사건까지 터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착륙했지만 이 사건은 보잉의 추락을 더 빨라지게 했죠. 심지어 보잉은 유인 우주선 스타라이너를 만들어서 우주로 보냈다가 잠재적인 결함으로 지구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는데요. 그래서 보잉은 스피릿을 다시 사들이려는 중이고 신뢰 회복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항공기, 미사일, 우주선 다 만드는 보잉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